제가 얼마 전에 이 돈이 없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와,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가계부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제가 5월, 6월은 가계부 영상을 못 찍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월에는 제가 권고사직을 당해서, 그리고 6월에는 면접을 보고 또 새로운 곳에 이직을 해서 적응하고 이러느라고 5월, 6월은 이 가계부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참 제가 6월 중도 입사자이기 때문에 7월에 월급이 6월에 일한 만큼 한 일주일 정도치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지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 막 이렇게 놀라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쇼핑부터 볼게요. 이번 달에는 쇼핑으로 총 152,510원을 썼어요. 우선 첫 번째로 산 거는 이 아이브로우입니다. 이 아이브로우는 이 눈썹 그리는 그건데요. 요게 다 떨어졌는데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마침 이 올영에서 60% 세일을 한다는 이런 배너가 뜨길래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 웨이크메이크라는 브랜드의 아이브로우를 배송비를 포함을 해서 11,410원에 샀습니다. 사실 다른 거 둘러볼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브로우는 이 제품 하나만 세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를 했고요. 두 번째로 구매를 한 건 폼롤러인데요. 이 제품을 멜킨 스포츠에서 배송비 포함을 해서 34,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폼롤러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 회사 다닐 때 회사 복지비로 샀던 안다르 폼롤러 2종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폼롤러를 60cm를 산 거예요. 근데 이 폼롤러 스트레칭 이런 거를 찾아보면 여기 위에서 이제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 되게 많은데 이 60cm는 너무 짧아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다르에서 사기는 조금 비싸서, 사실 안다르가 색깔이 되게 예쁘긴 한데 돈이 너무 비싸니까 이 멜킨 스포츠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 무게감도 적당히 있어서 내구성도 더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요새 제 영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폼롤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깨, 등, 목 이런 거 결리는 분들께 진짜 폼롤러 스트레칭 강추합니다. 저는 요새 아침 저녁으로 이거 안 하면 진짜 하루를 버티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세 번째로 구매를 한 건 아이 깨끗해 리필을 23,8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제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저희 집에는 진짜 이 아이 깨끗해를 항상 구비해 두고 여기저기 두고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매를 한 건 KF 마스크가 떨어져서 미마 마스크를 20매에 23,8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미마 마스크가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요. 한 1.5배 정도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진짜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미마 마스크가 귀가 안 아프다고 해서 일단 20매를 사봤는데 귀가 안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는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격도 가격인데 이게 뭔가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스몰은 조금 저한테 작은 듯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미디움은 너무 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아마 재구매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 껌 25,300원, 그리고 길냥이들 캔 15,100원, 길냥이 사료 25,700원, 이렇게 해서 쇼핑에 총 152,51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민. 근데 이번에는 식비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조금 늘었어요. 일단 배민에 쓴 비용이 176,563원이에요. 근데 이번 달 배민은 저는 집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반찬을 시키는데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더우니까 어머니께서 약간 반찬하기 귀찮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게 있으셔서 반찬을 사는데 조금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커피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 값으로 45,300원,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값으로 총 101,180원을 썼네요.
사실 팀 단위로 같이 먹으면 뭐 법카로 점심은 사주시는데 뭐 또 아닐 경우에는 제 돈으로 먹어야 해서 식비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비로 16만 7,150원을 썼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 생일도 있고 해서 조금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7월에 총 식비로 50만 1,190원을 썼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사실 식비에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써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에 뭐 생일이다 뭐다 약속도 좀 있기도 했고, 그리고 회사가 바뀌면서 도시락을 못 싸서 다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는 지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월에는 뭐 외식 부분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생필품을 산 게 총 10만 20원이네요. 또 여러분들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이 면접 가는 길에 발을 접질러서 사실 현재까지도 계속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물리치료 비용이 7월에 총 5만 6,500원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프면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몸 챙기면서 생활하세요. 그리고 자기계발비. 7월에는 전자책을 하나 구매해서 읽었는데요. 가격은 89,000원이고 7월 동안에 이 전자책을 뭐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잘 읽었어요. 그리고 빚 원금 상환. 원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 총 500만원을 상환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50만원을 급하게 드리는 바람에 이번에 원금 상환은 총 450만원을 했어요. 이게 사실 원래는 500만원짜리 신용대출을 통으로 갚을 계획이었는데 그렇게는 못하게 됐고 결국 450만원만큼만 부분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비, 교통비 8만원, 그리고 핸드폰 요금 19,500원, 그리고 인터넷이랑 TV를 합해서 52,300원,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이 24,000원, 그리고 보험 26,870원, 그리고 이자 60만원에서 총 80만 2,75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자가 조금 줄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체감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한 몇천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출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이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엄마한테 드린 50만원까지 해서 7월에 총 670만 1973원을 썼네요. 그래도 이렇게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체감이 되니까 조금 갚으면서도 뿌듯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돈이 없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 영상에 그런 댓글이 간혹 달리거든요. 뭐 제 일주일 지출 0원 이런 영상에 뭐 구질구질하다, 뭐 그렇게 사냐, 답답하게 산다, 심지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돈 안 쓰니까 벌레 같다, 막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지금 돈이 없고 빚을 갚고 생활비를 줄이려고 뭐 새끼 도시락을 싸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비참하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막 구질구질하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막 자괴감 느낄 일도 아니지만 사실 뭔가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데 더 마음이 쏠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런 건 괜찮은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강아지가 뒷다리 하나를 못 쓰고 눈을 보니까 눈동자 색깔로 유추를 해보건데 나이도 조금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하네스를 했는데 그 줄이 풀려져 있는 그런 강아지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진짜 큰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정말 로드킬로 죽기 쉬운 그런 도로인데 거기를 막 지나가길래 제가 일단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당근마켓 이런 데 몰려가지고 좀 주인을 찾아보려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막 뛰어서 쫓아가면 놀래서 막 차도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그 강아지를 막 쫓아가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를 주인을 못 찾으면 거기다가 걔를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집으로 데려가면 만약에 주인을 못 찾게 되면 그 강아지가 중성화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중성화를 시키고 다리를 고치고 그러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그럼 빚 갚는 데 차질이 생기는데 주말에 알바라도 막 뛰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강아지를 쫓아가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강아지를 찾아다니던 주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주인분께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생명체를 두고서 이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구나. 돈이 없다는 건 이런 거구나. 뭐 지금은 사실 어느 이름 모를 강아지였고 뭐 다행히 주인을 찾아서 다행이지만 그 상황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었다면 혹은 저희 집 강아지였다면 나 그때는 진짜 스스로 정말 자괴감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데 뭔가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진짜 없는 거구나를 그때 진짜 되게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 많이 벌어서 내 가족을 지키는데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길냥이들 밥 줄 때도 막 대용량으로 때로는 가격 비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사지 말고 특식이라고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닭가슴살 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 원하는 거 진짜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진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게 됐어요. 여러분들 저희 진짜 돈 많이 벌자고요. 돈 많이 벌어서 지켜야 할 것들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